전 세계인이 열광한 영화 위쇼스키 형제의 매트릭스. Never heard of him. I have something for him. Hi, you fellas. It's him. The anomaly. Do we proceed? Yes, he is still. Only human. Upgrades. 매트릭스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 매트릭스 레볼루션에서 네오와 스미스 의원의 빗속 결투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장면. 이 장면이 한국 영화를 오마주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명세 감독의 1999년 작품 인정사정 볼 것 없다입니다. 대형 헐리우드 영화에 차용될 정도로 이 영화의 미장센은 뛰어납니다. 영화 내내 주옥 같은 장면의 연속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명세 감독, 박중훈, 안성기, 장동건 주연의 형사물 인정사정 볼 것 없다입니다. 최근까지도 형사는 영화 속 주요 등장인물의 직업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내부 비리에 고생하고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형사의 캐릭터는 클리셰 덩어리이고 천편일률적인 형사의 캐릭터에 관객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피로감을 느끼고 계셨던 관객들에게 벌써 20년 전 작품인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신선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속 형사들은 입체적이며 내부의 비리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의감 때문에 관객들에게 답답함을 안겨주지도 않죠. 껄렁껄렁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은 서부서 강력반 형사 영구입니다. 넌 뭐야? 나? 서부서 강력반 연구. 그래서? 그는 범인을 잡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스타일의 형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은 영구를 친형처럼 따르는 김동석 형사입니다. 이 형사의 특기는 검도입니다.
비오는 대낮 서울 한적한 거리. 살인마 장성민은 일명 40계단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살인사건을 벌입니다. 이 사건으로 서부서 강력반에 비상이 걸립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영구와 김동석 형사는 주변 탐문을 시작하죠. 장두식의 신원이 마약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검경의 유흥가 집중 단속이 자넨 어떻게 된 게 365일 내내 새해야? 예선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을 형님, 솜씨 여전하시네 칼질하는 거. 돈은 많이 벌었어? 난 아무것도 몰라. 그럼 형님 가방 끝 짧은 건 내가 다 아는데 뭐 몰라서 물어볼까 봐. 이름 말하지 마. 어떤 새끼야? 전라도? 경상도? 멍청도? 누구야? 이번 사건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 아이 씨발. 아이고 왜 이래. 우리가 무슨 투캅 형사인 줄 아나. 물 좀 빌리겠습니다. 제발 집에 와서 잠 좀. 근처 술집에서 탐문 수사를 벌이던 중 라이터를 빌린 손님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겨 그 라이터에 적혀있는 나이트클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이트클럽 주변을 수사하던 중 작년에 영구 형사가 잡아넣었던 가물치를 발견하고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잘 봐. 당모가지 비틀 때 한 번에 못 비틀면 저렇게 퍼더덕 되는 거야. 눈에 힘 빼,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형님. 가물치를 통해 이 사건과 짱구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영구. 그 길로 바로 짱구를 잡으러 갑니다. 어이, 짱구. 짱구!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형사지, 씹새끼야. 맛있게 먹었지? 라면은 역시 국물 맛이죠. 하나 더 끓여 먹을까요, 유 형사님? 밤샘 수사에 입을 연 짱구를 통해 어느 주유소에서 영배까지 잡게 됩니다.
너 내 말 잘 들어, 이 씨발놈아. 넌 살인 및 폭력 혐의로 긴급 체포된 거야. 너 같은 새끼한테 내가 왜 이런 말 했는지 모르지만 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어? 어?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이 잘 안 나, 이 씨발놈아. 나중에 판사가 물어보면 그리고 영배를 통해 이 사건의 범인이 장성민이란 사실을 알아내게 되죠. 이후 형사들은 장성민의 전화 기록을 확보해 장성민의 여자친구 김주연이 사는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난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껄렁껄렁하고 깡패들. 영구는 김주연과 술자리를 하며 장성민에 대한 정보를 넘길 것을 요구합니다. 계속 된 거야. 그럼 아저씨처럼 욕잘하고 사람 잘 때리는 게 형사예요?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 몇 분 남았어? 15분 연락들을 했어? 했어. 결국 김주연의 집에서 잠복하는 과정에서 장성민이 김주연의 집에 온다는 사실을 알아낸 영구와 김동석 형사는 동료들을 김주연의 집으로 불러 다시 잠복을 시작합니다. 나랑 동석이랑 그리고 마침내 장성민이 김주연의 집에 찾아오고 부하 2명과 함께 찾아온 장성민을 검거하기 위해 형사들은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결국 장성민을 잡지 못합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던 중 40계단 살인사건에 관여된 또 다른 인물인 엄연수를 찾아내게 됩니다. 김동석 형사는 엄연수와 맞닥뜨리게 되고 엄연수는 인지를 잡습니다. 총 내려놔. 엄영수 씨. 칼 내려놓고 흥분하지 말고 우리 담배 한 대 피우자. 자, 담배 한 대 피우자. 자. 이 과정에서 엄연수는 김동석 형사가 쏜 총에 직사하고 김 형사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여보세요. 형, 내가 사람을 썼어. 형 그렇게 나쁜 놈은 죽어도 괜찮지? 그렇지. 세상에서 나쁜 놈 하나가 사라진 것뿐이잖아. 오늘의 젖 같은 기분만큼 잘 기억해도 경찰에 몸담고 있는 한 세상에서 제일 족 같은 게 순사고 그 중에서도 형사고 그 중에서도 강력반이야. 영구는 침울해하는 김동석을 그의 방식대로 위로해주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간은 또 흐르고
형사들은 열차에서 장성민을 찾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성민을 잡는 데 실패하죠. 게다가 김동석 형사마저 장성민에 의해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신을 친형처럼 따르는 김동석 형사까지 부상을 입게 된 상황. 영구 형사는 다시 김주현의 집으로 갑니다. 목소리는 간결했다고 해. 시호를 하든 연극을 하든 잘해. 예, 고등학교 때 연극도 했어요. 그래서 집이 부산인데도 사투리도 안 쓰는 거예요. 너 오빠가 시키는 대로 잘해야 돼. 영구 형사가 김주현의 집에서 잠복하던 도중 장성민에게 연락이 오고 장성민은 김주현에게 돈을 갖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어디야? 12시? 목소리 감기 걸려서. 돈은 준비했어요. 영구 형사는 김주현을 이용해 장성민을 잡으려고 하지만 장성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새끼. 지미가 죽었는데도 기집 때리고 토끼를 생각이 나오고. 언제? 여기 오기 전이니까 7, 8쯤 됐을걸? 갑자기 마실 갔다 오더니 쓰러졌어. 심장마비로. 눈이나 제대로 감았는지 몰라. 저런 새끼를 장남이라고 놔놓고. 거기 누가 남아있지? 사실 장성민이 김주현에게 연락한 것은 자신의 노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한 함정이었고, 이를 알게 된 영구 형사는 바로 장성민의 노모 장례식장으로 달려갑니다. 장례식장으로 가던 중 빗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장성민을 알아보고 그를 추격해 폐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영구 형사와 살인범 장성민은 이곳에서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대결을 벌입니다.
결국 장성민을 검거한 영구 형사. 그는 김동석 형사가 누워있는 병실로 갑니다. 동석아, 얘라가 좋아하는 고민형사 왔다. 신문에 성민이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 봤지? 잡은 거야. 우리가 잡은 거야.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이름 신문에 없어. 하긴 신문에선 그 새끼들이 주인공이잖아. 그리고 그렇게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원래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에 담고 싶었던 이명세 감독은 범죄자를 잡는 형사들의 삶을 그리기 위해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명세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인천경찰서에서 1년간 숙식을 함께하며 형사들의 삶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처음 이 영화의 제작이 순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감독의 전작들이 흥행하지 못해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1999년 개봉한 이 영화는 당시 서울 관객만 66만이라는 대박을 쳤고 해외 여러 나라로도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한국 영화의 단골 캐릭터인 배드에스 형사의 초석을 다진 작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작품이지만 이명세 감독의 미장센과 인물들의 입체감, 그리고 스토리의 흡입력이 대단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하루 한 컷의 추천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였습니다.